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박우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적이 없으신지요?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회사가 분쟁에 휘말린 적은 없으신지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가 이런 경우 분쟁을 건설적이고 합리적으로 윈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인사관리에 관련된 분쟁 해결 하나 만들고 노사관계에 관련된 분쟁 해결하는 동영상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체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며 특히 단체 교섭을 윈윈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쟁의 행위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합법적인 쟁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동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 또는 윈윈식으로 노동 분쟁 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혹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 그럴 때는 그거를 어디에다가 구제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 교섭입니다. 단체 교섭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3권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기본권으로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자가 약자라는 생각에서 노동자가 개개인이 사용자와 만나서 근로조건, 임금이라든지 이런 근로조건을 협상, 교섭하기에는 힘이 약하니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그 단체하고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노동3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교섭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보시면 우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죠. 그러면 교섭은 진행돼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 거부는 뒤에 놓습니다만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아주 성실하게 성의껏 교섭에 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타결이 되면 이제 문제 없는데 만약 이게 결렬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노동위원회나 사적 조정인에 의한 사적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타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또 결렬됐다, 타결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교섭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이때 가서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법적인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고 그럼 사용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교섭을 하고 그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결렬됐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바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 또는 사적 조정을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실패하면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체 교섭의 핵심은 뭐냐? 단체 교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많습니다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거고 노조는 회사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인식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졌을 때 단체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단체 교섭이 건설적인 단체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회사는 근로자 불만의 대변자가 이게 노조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회사에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여직원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임진이 하니까 몸이 무겁죠. 배가 나오고. 그래서 이 통로가 좁아서 나간 통로가 좁아서 이 통로를 좀 넓혀달라. 네, 지금 배도 부르가니 힘든다. 그걸 총무과에 얘기해도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자기 팀장에게 얘기해도 알았다 그러고는 안 해줘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안 되겠다고 노조위원장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날 오후에 통로가 넓혀지더라. 노조위원장이 이제 사장이 얘기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노조 여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노조는 정말 필요하다. 이게 근로자 불만을 대변할 수 있는 지금 거의 유일한 기구가 노동조합입니다. 사실은. 자꾸 사용자들 중에 노동조합을 이제 멀리 하려고 하고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근로자들의 불만을 제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근로자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게 사실은 사용자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게 회사의 성과, 생산성에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노동조합이 해주는 게 사실은 노동조합이 고마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구죠. 회사에 어떤 어려운 문제 있다. 사장이 해결 못한다. 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집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장 힘으로 안 된다. 임원도 안 되고 인사 담당 팀장도 못한다. 공장장도 못한다. 그럴 때 노조가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노동조합을 멀리할 게 아니고 경영 파트너를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 노동조합은 회사와 운명 공동체다. 일자리 우선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회사 생존이 발전이 먼저죠. 회사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죠. 그래서 회사와 운명 공동체다라는 걸 서로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인식을 같이 할 때 비로소 건설적인 단체 교섭이 가능해지고 건설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우선 노사 간의 신뢰가 기본입니다. 이 신뢰 없이는 이런 거 이루어진다는 건 뭐 불가능한 얘기죠. 자,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노사 간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노사 간에 대화가 자주 있는 그런 조직에 노사 분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 비선 라인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비선 라인은 뭐냐 하면 노사 간에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간에 겉으로는 뭐 서로 좀 가시돋친 얘기 서로 뭐 감정적인 얘기도 하더라도 돌아서면 서로의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라인, 그걸 비선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비선 라인을 잘 구축해 두자.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노사 간 대표 간에 따로 만나서 담판 지을 수 있는 이런 채널도 만들어 둬야 됩니다. 대개 단체 교섭하면 노동조합은 예를 들면 다수가 놓습니다. 그죠? 여러 명이 테이블에 앉고 그 다음 사용자도 뭐 대표에서 앉아서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합니다. 다자간입니다. 다자. 양쪽 다 한 명씩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교섭하면 교섭이 빨리 안 끝납니다. 서로 간에 속마음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대표끼리 따로 만나서 담판을 짓는 이런 털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단체 교섭이 굉장히 쉽게 또는 윈윈식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은 윈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면 노동조합의 그 파업이 참 머리 아프죠.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가져오고 비용도 많이 가져오고 반복되는 노동쟁이 단체 교섭과 임금 교섭을 윈윈이 아니고 윈루즈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임금 인상 전형적인 윈루즈 상황입니다. 근로자 이익을 보느냐 사용자 이익을 보느냐 그렇죠. 노조는 10% 인상시켜달라. 사측은 회사 어렵고 하니까 물가 인상 약간 못 미치게 3% 하자. 10%냐 3%냐. 이거 내고 나면 이제 지리하게 단체 교섭을 우리나라에서 뭐 최장 거의 뭐 한
10개월씩 끄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리하게 해서 이제 타결을 보는데 이게 전형적인 노사 간의 제로섬 게임이고, 그죠? 서로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타결해봐야 서로 반씩 양보해서 절충해 줍니다. 10% 3%이면 대개 그 중간선 정도에서 타결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노조는 10% 인상시켜달라. 사측은 3% 인상. 처음 이제 요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조금 흥정하다 보면 노조가 예를 들어서 한 7%, 사측이 예를 들어서 한 4%. 그러면 7%하고 4%, 요 중간에서 아마 타결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절충이죠. 반씩 양보한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한 5.5% 정도 되겠네요. 5.5% 정도 타결되리라고 다들 예상들 합니다. 그 예상을 하고도 아주 지리하게 단체 교섭을 하고 안 되면 중간에 파업도 한 번 하고. 파업한다고 해서 이 5.5%가 더 올라가느냐 하면 더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뻔한 파업을 계속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단체 교섭의 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은 윈윈은 불가능한가? 임금 교섭을 윈윈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임금 교섭을 생산성 교섭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임금 인상률은 우선 사측에 좀 유리하게 확정합니다. 4.5% 정도. 그래서 우선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 배분제를 같이 도입을 합니다. 실질이에요. 그 생산성 증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임금 인상을 추가로 2% 더 주는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성 증가를 금년에 10%다. 20%인데 이거를 초과 11% 초과 달성했다. 그러면 임금 인상을 전 직원에게 2% 예를 들면 예입니다만 2% 더 줘서 그럼 직원들은 총 6.5%를 가져가는 거죠. 앞에 의해서 예를 들어 5.5% 타결될 건데 이렇게 하면 6.5%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이익이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더 늘어났으니까, 목표를 초과했으니까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도 이익이고 근로자는 6.5%나 올라갔으니까 임금 인상 됐으니까 근로자도 이익이고 서로 이제 윈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윈윈에서 얘기하는 파이 키우기에 해당됩니다. 노사가 나눠 갖는 파이를 더 키우는 거죠. 주어진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려면 단체 교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산성 교섭에서 단체 교섭은 우선 노사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측은 재무 정보를 노조에 다 공개해야 되겠죠.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노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측이 그걸 뭐 조작을 한다든지 뭐 서류를 감추고 안 내놓는지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사 간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단체 교섭을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미국의 선진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쟁의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쟁의행위는 여러 가지 있는데 노동조합이 하는 쟁의행위, 사용자가 하는 쟁의행위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형적인 게 파업이죠. 그다음 태업도 있고 사보타지도 있고 준법 투쟁도 있고 그다음에 보이콧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게 직장 폐쇄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그 상황에서 회사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회사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자, 합법적인 쟁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이런 근로 조건을 둘러싼 교섭에서 결렬됐을 때 쟁의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것으로 인사권, 경영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쟁의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근시킨다든지 성과급 배분이라든지 성과급 배분, 인사고과 문제입니다. 이런 걸 두고
쟁의를 하겠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쟁의 행위를 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사적 조정인의 조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목적, 방법, 절차가 법령과 사회 질서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부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쟁의행위 하기 전에 쟁의행위 예를 들면 파업이나 뭐 이런 겁니다.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쟁의행위 불참자의 출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난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하면 내가 월급이 없어요. 난 안 돼. 난 일해야 되겠다 하고 일을 한다. 그럴 때 노조원들이 파업에 가 있는 참가한 노조원들이 출근을 저지했다. 그런 건 다 업무 방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안전보호시설 관리 등은 비록 파업 중이라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필수 공익사업, 예를 들면 철도, 항공, 수도, 은행 이런 것들인데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됩니다. 철도 같으면 필수 업무 같으면 이제 기관차가 가야 되는데 그 기관차 운영에 필수적인 그런 일들, 은행 같으면 전산시설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 채용은 불가합니다. 필수 공입사업의 경우에는 파업 기간에는 대체 근로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측의 직장 폐쇄는 반드시 노조의 쟁의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사측 직장 폐쇄가 가능합니다. 그럼 노동 분쟁 조정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노동위원회 사측 조정인 조정을 거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전치, 앞전자, 둘치자입니다. 앞에 둔다. 조정 먼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공의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이렇게 5명이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 성공률 최근에 와서 70% 상회하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 조정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52조에 따라서. 이거는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인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만 민간인이 조정을 대신해 줍니다. 이건 단체 협약과 아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쓰느냐 하면 노사 간에 보면 외부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같은데 외부에 알려주기 싫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노동위원회에서 가는 것보다 한 사람, 민간인 한 사람, 자기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 한 사람에게 맡겨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측 조정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활용 이유 여긴 당사자 비밀 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측 조정인은 윈윈 분쟁 조정, 윈윈식으로 분쟁 조정하는 그런 훈련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윈윈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 이런 데서 이제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게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민간인에 의한 사측 조정 제도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건 공적 조정인데 우리나라 공적 조정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FMCS입니다. 연방조정알선처라고 해서 이쪽에서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전문위원이 약 200명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해당됩니다. 아주 높은 최상급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연봉이 1억이 넘는 이런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담당 지역, 담당 사업장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이쪽을 연중 순회합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회사에 자기들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담당 사업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쪽 가서 사용자 또 노동조합 사람들 만나서 요새 어떻게 이 회사에서 뭐 노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늘 파악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줍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문제가 갈등이 있기 전에 갈등이 무르익어 버리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발생 초기에 이제 해결시켜줍니다. 이건 예방적 조정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그 다음에 단체 교섭할 때는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원까지 해줍니다. 제가 직접 이제 목격한 건데, 미국 시애틀 지역에 교육청 우리 식으로 하면 교육청하고 교원노조 간에 단체 교섭하는 걸 저희들이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FMCS의 조정 전문위원이 와서 교육청하고 교원노조 간의 단체 교섭에 사회를 봐주고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교육청과 교원노조 공동으로 부탁을 한 경우입니다. 이 FMC에서 전문위원이 와서 이제 왼쪽에는 교육청 대표들, 오른쪽에는 교원노조 대표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단체 교섭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완전히 윈윈식으로 합니다. 우선 교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노척의 요구사항을 쭉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쭉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둘 사이에 서로 합의 가능한 걸 쭉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불가능한 것들을 골라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게끔 합니다. 서로 자기 거 뺏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가 엇나는 걸,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그러고 나서 오후 내내 이제 양쪽이 그 해결책을 갖고 양쪽이 머리를 싸매고 뭐 예산 늘릴까, 학부모들에게 뭐 알려서 지원을 얻을까,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얻을까, 학생들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이걸 갖고 오후 내내 뭘 싸매고 그 다음날 또 그거 갖고 또 뭘 싸맵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서 며칠씩 교섭을 합니다. 이게 단체 교섭이에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FMC에서 전문위원이 이 교육청하고 교원노조 여기 지금 자기 할당받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교육청하고 교원노조를 다니면서 문제가 뭔지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제도를 도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전 세계의 교원노조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알죠? 우리나라 정교조 얼마나 강성입니까? 미국의 정교조 무지 강성입니다. 일본의 정교조 옛날 공산당과 손을 잡고 엄청나게 파업을 많이 했습니다. 전후에. 미국의 교원노조 얼마나 강했는지 1990년대 중반에 이런 사건까지 쳤습니다. 미국이 지도가 되게 뭐 이렇게 여기 플로리다에 있고 위에 오데오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밑에 시카고 있습니다. 시카고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까지, 이건 중서부부터 동부까지 이쪽에 있는 교사들이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미국은 교사들 파업이 가능합니다. 파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6개월. 한 학기 내내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파업하니까 수업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6개월간 유급했습니다. 한 학기 유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나라 정교조가 아무리 뭐 강성이 하더라도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파업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입니다. 좀 격렬하게 하면. 자,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은 큰일 났죠. 한 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와서 뭐 보충 수업 받고 뭐 온갖 난리를 부립니다. 이렇게 하던 교원 노조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FMC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윈윈식으로 단체 교섭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거 못합니까?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전부 윈윈하는 방법을 배웠느냐 안 배웠냐 그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노조와 관련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 노조에 가입했거나 조직을 했거나 노조를 조직했거나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거, 또는 환경계약을 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 또는 탈퇴하겠다는 전제로 채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이제 게을리하는 거, 그 다음 노조 지배 개입입니다. 노조 운영에 간섭, 거기 전형적인 게 전임자 급여 주는 거, 그 다음에 노조 운영비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행위 참여했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했다고 해서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 이런 경우 이걸 이제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런 걸 당했다 그러면 이걸 당한 조합원은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해 줍니다. 물론 바로 법원을 가도 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가면 이거는 무료고 단시간에 해결해 주죠. 단기간 내에 해결. 그 다음에 이게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해도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됐습니다. 단체교섭은 근로자 사업권 기본권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단체교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윈루즈로 나타나는데 충분히 윈윈이 가능하다. 그걸 하려면 생산성 교섭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쟁의행위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일들. 그 다음에 노동 분쟁의 조정 부분.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FMCS 같은 이런 조직. 그러니까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또는 사적 조정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면, 다시 말하면 노조 활동을 했다고 여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협상, 분쟁 조정, 구체적인 사례들 다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윈윈 협상의 전략이라고 하는 동영상, 그 다음에 협상 조정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동영상, 고용 인사관리 분쟁 해결에 관한 동영상, 노사관계 분쟁 해결에 관한 동영상, 이런 것들 다 제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노동부에도 홈페이지, 저희 협회에도 올리고 휴넷 홈페이지도 올리고 뭐 다양하게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협상조정 전문가 교육도 합니다. 산안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 사무국에 들어오면 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교육도 굉장히 실비가 있어 고용부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